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슈레딩거의 인수분해법에 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어, 슈퍼 포텐셜이라고 이름 지어진 W 함수에 대한 것과 다음에 그 성질을 갖다 쭉 알아보고요. 성질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네 가지까지 그다음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노드 정리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위키피디아에도 잘 나와있지 않고 구글로 검색해봐도 잘 나와있지 않은데 제가 많이 이 연산자를 이용하여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신 그 프리릭스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 그 교수님은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과정 마치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용하는 주로 그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 그분은 이제 대수적인 방법, 즉 엘지브라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이런 대수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쓰는 미분 연산자를 쓰는 방법, 어, 그런 미분을 이용하는 미분 방정식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다 혼합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갖다가 방법으로 양자역학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러한 자기만의 것들을 갖다가 기법과 이해의 폭을 갖다 넓혀 가시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은 거창한데요. 이게 아마 포텐셜, 우리가 보통 쓰는 부위 포텐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슈퍼니까 그걸 넘는다는 의미겠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운동량이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다리 연산자의 로어링 오퍼레이터 하강하는 또는 애니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소멸 연산자라고도 하고 그 연산자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할 때 운동량이 대응돼서 나오기 때문에 운동량과 거기에 관련된 위치 에너지랑 관련된 함수가 해서 슈퍼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W 이런 식으로 보통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갖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K가 실질적으로는 파수를 나중에 파동함수의 파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파수가 되고요. 이때 K 프라임이고 얘가 K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꼭 파수가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이거 A 대거 A 이거 상승 이건 하강 연산자 또는 상승은 뭐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라고도 하고 뭐 생성 연산자 또는 우리말로는 또 이거 하강은 애니힐레이션 소멸 연산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W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W가 실수 함수다. 리얼 밸리드 펑크션이다. 그렇게 이제 성질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우리가 W 안에다가 W KX 이때 X는 이제 X 연산자의 아이겐밸류 값이죠. 실수값을 갖다 넣었을 때 실수함수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대응되는 의미로 W, KX 이거는 허미션이다. 허미션. 그래서 허미션 연산자다. 이런 의미에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 허미션이다. 이렇게 썼고요. 갖다 증명 갖다는 과정이 있는데요. 증명하는 과정.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H 바 K W K 프라임 X 프라임은 B 연산자는 이제 X 연산자에 대한 함수가 되겠고 플러스 I C 연산자 X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 B 연산자 C 연산자는 허미션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A 대고 A를 갖다 곱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B를 썼습니다. 그냥 곱하면 이제 2n분의 1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거 빼려고 B를 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B와 C는 커뮤트 교환 가능한 연산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로 해서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 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전개를 하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PB 라운드 X분의 라운드 B H바 I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요거는 I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I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I가 있는 항을 0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AA가 허미션이 되죠. 이런 꼴은 항상 다 허미션이다. 왜냐면 A 대거에 A 이거에다가 한번 대거를 씌워주면 이 대거 안에 순서가 바뀌죠. 대거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A 대거에 A의 대거가 되고 이게 이렇게 오고 대거를 씌워주고 그다음에 이거 A 대거에 대거를 씌워주면 이건 A가 되니까 즉 A 대거 A가 되죠. 똑같습니다. 대거 해준 대거 한 값이 원래 거랑 똑같죠. 그래서 허미션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i항이 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가 i에 비례한 숫자가 되거나 되고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고 B는 어떤 이미 허미션 연산자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W가 안티 허미션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허미션인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WKX가 I 알파다 그러면은 A는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 대고랑 A가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쪽이 I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WKX는 허미션 연산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즉 B는 0, 그러니까 C는 0, 이거 B는 임의 연산자 꼴인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는 0이 되고 C는 0이 돼 사라지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B만 허미션 연산자 B만 남게 된다는 거죠. C가 0이 돼서 그래서 WKX는 허미션 연산자다 이렇게 증명이 되었고요. 제가 참고한 그 프리스 교수님이 영상 강의에서는 C가 0이고 그러니까 C가 0이다 요거 하나만 다루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갖다가 제가 해보니까는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영상 강의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경우는 이 경우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질로 W 함수는 항상 유니크하지는 않다.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 함수로 우리가 구했는데 어떤 그 파동 함수 여기서는 이제 뭐 HI의 바닥 함수 파이 i가 이걸 쭉 구했는데 다 이 파이 함수들이 다 뭐 우함수이거나 또 다 기함수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함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갖다 풀었을 때 그 우함수뿐만 아니라 기함수도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때 기함수도 구할 수 있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함수만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만족되는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다 풀 수 있는 W 함수를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알아가는데 여러 가지 경계 조건이라든지 또는 뭐 노드 정리 같이 아까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 해밀토니안 HI의 바닥 상태에서의 파동하스 파이 I X의 값이 0을 가질 때 WKX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I의 노드 0이 되는 값, 노드가 바로 0이 되는 값 지점이죠. 0점, 0점. 노드에서
그때 WKX 값은 이때 x는 실수죠. 그때 그 값에서는 발산한다는 거죠. W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보다 간단하게 해보면은 a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a의 부사는 0이므로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전개해 보면 요거는 미분을 갖다가 운동량 연산자를 미분 연산자로 전환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베이시스 x에 대해서 불화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파이 I x가 이게 0이다.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단 파이 프라임 x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빨간 걸로 제가 해놓은 것은. 왜 0이 될 수 없느냐? 요거는 그냥 따로 증명까지 꼭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x 프라임에서 이제 변수로서의 x 프라임이고 여기서 x는 상수로서의 x 0을 만족하는 파이의 x가 0이 되는 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프라임 붙였고요.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파이 x에다 IH n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분값이 여기 되고요. 이 함수에 파이에 미분값 하고 해서 쭉 해서 임팩트러블 테일러 급수죠. 이렇게 전개를 갖다 표시할 수 있고 hi는 2분의 p제곱 플러스 vix 이런 식이 됐을 때 파이 i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 x 브라켓을 씌우면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경우에는 파이 i x가 0이고 파이 i 프라임 x는 둘 다 이게 만족한다고 가정하에서 전개하는 겁니다. 두 개를 만족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개를 쭉 하면 이게 0이 되죠. 0이 됩니다. 제곱항이 0이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서 전개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요. 요거 갖다 다시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0이었고 요것도 0이니까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P3승 했을 때도 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 N승 했을 때도 0이 된다. 이건 왜냐면 이것다가 제가 본 동영상 강의에서도 교수님은 설명하시기를 이 P N승의 파이 I 이 부분은 파이 I X랑 P 파이 I로 모두 바꿔 표현할 수가 있다. 이 과정 대수적 과정 계속 거치면 되죠. P의 N승은 그 P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해 나가면은 P의 N승을 갖다가 결국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 파이 I X랑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이런 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이 n이 0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은 0부터 그래서 무한대까지 해서 파이 I x 프라임은 0이 된다. 모든 x 값에 대해서 0이 되죠. 이게 0이 됐으니까요. 그 말 모든 x 값은 0이 된다는 의미. 즉 if and only if죠. if가 미국에서 많이 쓰입니다. if and only if. 우리말로 치면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질 때 동치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과 이 말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파이 I 함수는 0이라는 겁니다. 베리시 사라진다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경우는 없는 함수입니다. 파이 함수가 존재하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파이 I 함수 파이 i는 0, 파이 프라임은 0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이 함수가 존재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만족하면 파이 함수는 vanish, 사라지게 되죠.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예, 이게 네 번째 성질은 우리가 파동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며 미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여기다가 파동함수에다 x 연산자를 갖다 넣어보고 이 운동량 연산자를 대입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봤을 때 모든 우리가 이 값들이 존재하게 되죠. 했을 때 그러니까는 파이 x는 값이 존재하게 되고 미분의 모든 x에 대하여 파이 프라임 x 값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x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파이 x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적분 이론에 의하면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사실 뭐 중복되는 내용이 되죠. 중복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가 강조 의미로서 같이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이 x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족하긴 하지만요. 따라서 wikx k'x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파이 i x가 0이 아니면 그 점에서는 아닌 점에서는 연속이 되죠. 항상.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이 x 그 영상 강의에서 그 프리스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vx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이 디스컨티뉴어스한 점 불연속적인 점에서도 wikx는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점이 그 노드가 아니라면 그거는 노드가 아니라면 x는 wx는 w 값은 w는 연속이다. 그 비록 그 지점에서 포텐셜이 불연속일지라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이런 성질, 슈퍼 포텐셜의 성질은 이 정도로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실제로 이걸 적용해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다음에 또는 슈페리컬 하모닉스를 구하고 또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 에너지 레벨까지 구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노드 디오림, 노드 정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모든 1차원 시스템, 그 레디얼 시스템까지 포함했어요. 우리가 어떤 구면에서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구면 대칭인 곳에서는 방사 레디얼 방향, 이게 레디얼 방향이죠. 임의의 레디얼 방향, 임의의 레디얼 방향은 모두 다 그분은 1차원이 되겠죠. PR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R 방향이 됩니다. 이것도 1차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고유의 파동함수 사이 n의 노드의 개수는 n개이다 이런 겁니다. 이때 바닥 상태를 갖다가 제로라고 놓고 할 때의 얘기입니다. 바닥 상태 1로 하게 되면은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바닥 상태의 그 넘버링과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노드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죠. 잠깐 하나씩. 이때 경계 조건에 의해 0이 되는 점은 노드 개수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경계 조건에 의해 강제적으로 0이 되는 부분은 노드 개수에서 뺍니다. 이런 걸 해서 노드 정리를 갖다가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파동 함수를 구했을 때 파동 함수가 제대로 구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노드 정리가. 그래서 노드 정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